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영양투기공학과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송이치 기공학 미술습의 10주차 요즘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할 건데요. 어제 어린이날이었잖아요.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저 알바하는 데서 너무 바쁠 것 같다고 이틀 나와달라고 해서 오늘도 가고 어제도 갔고 그랬는데 어제 가자마자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시간에 갔는데 애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막 일하고 한 2시간 동안 엄청 진짜 바빠가지고 그리고 오후에는 안 바빴는데 가자마자 바쁘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뻗어가지고 오감사도 못 쓰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꼭 해야지 하고 지금 알바 가기 전에 과제를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제발 다 어디 놀러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어제 밤부터 비가 또 와가지고 지금 날씨가 지금 밖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비는 끝인 것 같은데 말이죠. 놀러 갔으면 좋겠다 다들. 그리고 오늘 쉬는 날인데 참 연휴 같지도 않고 매우 힘들었어요. 하지만 힘을 내서 레진의 혼합 및 전입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진의 혼합 및 전입 위치상 레진의 혼합에 나와요. 그리고 레진의 전입 및 혼합은 치과용 일치상 레진은 당량체인 레진액과 다량체인 레진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을 해요. 액인 당량체의 주성분은 메틸 메탈크리스틸메탈크릴레이트이며 분말인 다량체는 액과 동일한 당량체가 두세 개 혹은 그 이상 다수와 화학적으로 결합한 폴리메틸 메탈크릴레이트로 구분자 재료예요. 분말에는 레진의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거 재료학 시간에 배운 건데 반응 개시제인 과산화 벤조일 시험에도 왠지 나왔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네, 이렇게 간단한 설명하고 이게 분말이고요. 이게 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송이치 실습 시간에 레진 전입까지 하는 거를 레진 혼합을 해봤는데 이게 액이고 이게 분말이어가지고 분말을 넣고 액을 넣으면 혼합이 시작돼서 이렇게 저어가지고 레진을 혼합을 해줘요. 이것도 치과 재료 상에서 나오는 분말하고 액이에요. 혼합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돼요. 이게 떡상이 될 때까지 혼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혼자 개인의 구강에 맞는 레진의 색상을 선택해
비슷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쇠고리처럼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면서 현재 구강 내 비교를 해보면서 무슨 색이 적합할지 이런 걸 찾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아까는 4개 정도였는데 지금 보는 것은 색상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환자 구강 내 보면서 환자 개개인의 구강 상태에 맞는 색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찾고 있죠. 이 구강이 참 뭔가 좀 어두운 색이에요. 그쵸? 색으로 봤을 때 건강한 20, 30대 사람들의 색은 선홍색이잖아요, 잇몸이. 근데 이분은 봤을 때 잔존 치아도 없어가지고 지금 임플란트를 박은 상태시고 노인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 색깔도 선홍색이 아니라 약간 붉은 적색 그런 걸로 보아 노인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여기 이 색이랑 이 색이랑 비교하면서 맞는 색을 찾아주는 거예요. 전치 부분이 빠지셨어요. 전치 부분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네, 그러세요. 맞아. 뭔가 구강을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H상 이 부분에 레진 제닉을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색상 여러 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통치 다 완성된 부분이에요. 네, 이런 통치에 뭐지? 저게? 이치상을 만들기 위해서 레진을 혼합해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레진 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선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혼합 용기, 혼합 주걱, 그 다음에 메스 실린더, 저울, 스푼, 스포이드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혼합 용기, 얘가 혼합 주걱이고 이게 스포이드, 그리고 여기다가 혼합을 해줄 거예요. 이게 실린더고 이게 분말을 하는 스푼이에요. 그래서 스푼으로 분말을 떠서 넣고 스포이드로 액을 해서 넣고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는 거죠. 그래서 혼합 방법을 보시면 레진 혼합 용기는 레진을 혼합 후 레진에게 증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뚜껑이 있는 깨끗하고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깨끗한 걸 보여주기 위해 이런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레진 혼합 용기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도제 또는 유리 용기가 이상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도제로 된 게 이상적이래요. 그리고 혼합 방법을 보면 비율은 분말과 액의 비율은 미대비로 2대1이고 부패비로 3대1로 측정을 해서 혼합을 해줘요. 이게
레진 분말의 양은 나비치 상 무게의 1.2배와 1분을 측정하여 사용하며 레진액은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B의 무게는 2.5g이고 분말 30cc의 무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B의 무게는 2.5g의 분말이잖아요. 그랬을 때 30cc 22.5g은 30cc의 무게래요. 그래서 만약에 30cc의 분말이면 액은 15cc를 사용하면 되는 거겠죠. 분말 무게의 2분의 1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이거를 레진의 분말과 액에 혼합을 할 때 무게비로 2대1 그 다음에 부피비로 3대1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조회사의 설명서에 따라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거를 없다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게요. 그리고 혼합 비율에서 레진액이 많으면 중력 측이 크게 되고 기포 발생이 많아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색의 안정도가 낮아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레진액과 분말의 혼합이 적절하지 못하면 중력풍 위치는 적합도와 강도가 저하되고 기포 발생과 변색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위반 레진액은 알레르기를 발생할 수 있대요. 알레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혼합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비율을 꼭 잘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나비치를 제거할 때 그 왁스의 무게를 측정을 해서 1.2배 하면 나비치 상의 무게 1.2배라 하면 여유분까지 다 측정이 가능하다고 그 저번 주에 그렇게 선행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양을 특별하게 위해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측정해뒀던 이유가 지금 와서 이 분말액을 얼마나 넣으면 좋을지 이런 거를 여기에 상해보기 위해서 그때 그 나비치의 무게를 측정해뒀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평균 크기의 이치 하나 제작하는 데는 30cc 분말하고 10cc 액이면 충분하대요. 그리고 PB로 3대1로 넣으면 된다는 그렇고요. 그러나 제조회사에서 지시하는 혼합 비율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대요. 아무래도 그게 가장 좋겠죠. 그 제조회사에서는 그 여러 가지 실험 반복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혼합 비율을 알아내서 그거를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제조회사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왠지 여기 다 써있을 것 같아요. 몇 대 몇이라고. 그리고 제조회사에서는 사용상 편리하도록 계량 파우더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피비를 측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혼합 비율에 따라 특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조금씩 첨가하여 분말이 액에 충분히
되도록 한 후에 30에서 20초 동안 스파츌라로 혼합을 해줍니다. 이게 처음에는 제가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액이 밑에 있고 원래 섞고 믹싱할 때도 물을 먼저 넣고 분말을 넣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액을 먼저 넣고 분말을 넣는데 이게 분말이 막 이렇게 젓다 보면 분말이 막 옆으로 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액이 잘 혼합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레진액에 분말을 첨가하는 이유는 레진 혼합물 속에 공기의 유입을 줄이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혼합 후 작업대 위에 여러 번 툭툭 두들겨 진동을 가하여 기포가 표면 위로 상승하게 하여 기포를 제거해줘요. 이게 섞고 믹싱할 때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서 기포를 위로 올린 다음에 툭툭 쳐서 기포를 다 없애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땅에 툭툭툭 친 다음에 바이브레이터의 기능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포가 올라오면 그거를 없애주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진 혼합물이 병상에 도달할 때까지 레진에게 증발을 막기 위해 뚜껑으로 덮어줘요. 뚜껑이 없으면 랩 같은 걸로 이렇게 씌워놓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공기 유입만 막기 위해서니까 그걸로 덮어두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혼합은 초기에 밀폐하지 않으면 레진액의 증발로 혼합 비율이 다르게 될 수가 있고 불안정한 중합으로 줄무늬가 생기거나 흙이 변색되고 기계적 품질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혼합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넣은 건데 액이 증발을 해버리게 되면 그 액 양이 적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도달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떡상이죠.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점토처럼 되는 그런 여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실내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20도에서 10에서 20분 정도가 후 정상이 되며 정상 레진의 작업 시간은 적어도 5분 이내로 5분 이상 정상 상태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레진 취급 시 주의사항이 나와요. 레진액과 분말로부터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공기 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혼합할 때 되게 냄새가 역하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고약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참기 힘들고 막 그래서 숨 안 쉬고 막 혼합하고 그랬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호흡기와 눈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와 보안경을 착용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보면요. 레진액 또는 미경화 레진 혼합물은 알레르기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부에 과도하게 접촉하지 않도록 일회용 비닐 장갑을 끼거나 슬로펀지를 사용하거나 손에 바셀린을 도포하여 취급을 한다고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중합이 완성된 재료는 가량 차이는 유해한 성질이 없지만 그 레진액 같은 그런 거에는 유해한 성분이 있어서 그걸 함부로 그렇게 다루면 피부 민감한 사람들은 알레르기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대요. 피부염 같은 걸 유발할 수가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정상에 도달하는 레진을 혼합 및 전입 시에는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깨끗한 상태로 조작해야 돼요. 이래는 얇은 비닐 장갑을 끼거나 비닐 또는 셀로판지로 취급해야 되고 만약에 손으로 만질 때는
손때나 기름때가 레진에 묻어 완성된 일치상의 색상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해줘야 돼요. 이거는 그 환자 구강 내에 들어가는 잇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웃을 때나 그럴 때 잇몸까지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막 더럽게 막 뭐가 묻어있고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저 같으면 나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레진 혼합을 했으면 이제 레진 전입을 해줄 거예요. 전입 방법은 저번에 했던 그런 방법으로 3가지를 배웠어요. 가학성형법, 일성형법, 질성형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가학성형법으로 이번 학기에 실습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가학성형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가학성형법은 왁스 제거가 끝난 상하음의 사이에 음영에 영상에 레진을 넣고 프레스로 여러 번 가압을 해서 레진을 전입하는 방법인데요. 네. 그 방법인데, 그 전에 레진 혼합 단계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 4단계가 있죠. 떡상이 될 때까지 4단계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샌드 스테이지, 두 번째가 스티키 스테이지라고 하죠. 찐득찐득한 상태고요. 3단계가 병상이에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러버 스테이지 해가지고 완전히 경화된 상태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떡상 상태에서 주입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전 단계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레진 전입을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가압성형법은 이 상하음의 사이에 레진의 과잉분이 남아있으면 교합 고경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전입 조작이 간단하고 특수한 기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형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레진을 넣는 양을 따라서 과잉으로 넣으면 오버패킹이고요. 좀 적게 계속 넣는 게 언더패킹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레진을 전입한 상태인 거죠.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어요. 그래서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어 봉 형태로 만들어줘요. 이게 아까도 말했다시피 비닐을 사용하는 이유는 레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정상에 도달한 레진을 직경 6mm 되게 롤 상태로 만들어서요.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쪽 모서리에서 한 방향으로 전차 레진을 압접하여 전입을 해요. 이때 롤 상태의 레진을 전입할 때는 인공 치아 부위부터 손가락으로 압접하면서 전입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레진이 잘 들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일치상 부분도 손가락으로 압접하며 전입을 하는데 레진 내부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아까 말했듯이 한쪽 방향에서 진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보면요. 네몰함의 레진 전입은 셀로판 지가 가급적 평양을 유지하도록 그림과 같이 함몰 부위에 레진을 넣어요. 그
다음에 상악 매몰 줄 모형은 상함,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은 두개 모아 전정부를 나누어서 레진을 전입해요. 두개 모아 전정부를 나눈 거고요. 얘는 치조제 음형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전입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화학 매몰 주형도 상함은 치조제 음영 부위가 채워지도록 레진을 넣고 모형 매몰 하함은 합측 전정부와 치조 설측부로 나누어서 진입을 해요. 여기 또 승합측 전정부하고 여기가 설측부를 나누어서 진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함과 하함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닫는데 이때와 상하함이 정확하게 맞물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셀로판지로 가운데를 이게 프레스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요. 레진이 중간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오는데 이 가운데 셀로판지를 넣지 않으면 상함하고 하함에 있는 레진들이 붙어서 이렇게 안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프레스 가할 때 먼저 셀로판지를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요. 상함을 맞추고 다시 프레스에 넣어 천천히 압력을 가할 거예요. 세 번 정도 압력을 가해요. 근데 점점 세게 압력을 가해줘요. 1차 시합을 하면요. 함에 레진이 과잉으로 채워졌을 때에는 상함 사이 틈으로 레진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1차 시합 시 음영 속에 과잉의 레진을 채웠다고 완전히 채워질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너무 빨리 압력을 가하면 셀로판지로 인해 레진이 모형면에 잘 접합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진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천천히 가압을 해줘야 돼요. 지금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상하함을 분리해서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조각도로 음영 내에서 밀려나온 과잉의 레진을 음영의 가장자리를 따라 제거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여기 다 과잉된 레진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어요. 이거를 조각도로 제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레진 전입의 불충분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이쪽이 충분한지. 그래서 레진 전입이 불충분하면 레진 표면에 약간의 레진액을 돋보하고 소량의 레진을 필요한 곳을 추가해서 셀로판지를 레진 위에 덮고 다시 상하함을 조립해서 2차 압박을 가한 상태로 적어도 1분간은 두어서 레진이 옆으로 빠져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유압식 프레스를 가할 때는 이거는 손으로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약간은 기계로 해가지고 이 기계를 사용해서 했는데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가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압식 프레스를 사용할 때에는 세정 압력이면 좋거든요. 그리고 핸드벤치 프레스인 경우에는 압력의 강도를 알 수가 없어서 과도한 압박을 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면 충분하다는데 손끝에 가벼운 압력을 느끼는 정도가 뭔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충분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나오는
여분의 레진은 프레스라고 해요. 그래서 솜을 프레스로부터 제거를 하고 솔선지를 떼어내고 상하음 사이로 흘러나온 가등의 레진을 이렇게 조각도로 제거를 해요. 이거를 제거 안 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압력을 가하면 고경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한번 제거해주고 다시 프레스에 넣고 압력을 가하고 다시 가행의 레진을 제거해주고 다시 프레스에 넣고 가압을 해주고 이렇게 세 번 정도 하면 가행의 재료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 돼요. 그리고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선 시합은 점차 더 이렇게 시합의 정도가 커질수록 큰 압력을 가한다는 거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 상함과 하함 사이에 실리콘지를 넣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최종 압력을 가할 때는요, 상함과 하함 사이에 더 이상 레진을 추가해서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 가해야 되는 거는 다 알고 있죠. 만약에 최종 압력이 작으면 레진 운송 후 입체상의 조직면과 연마면에 기포가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최종 압력이 가장 커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레진 전입이 완료되면 함을 클램프에 고정해서 레진 운송기에 넣고 물에 잠기도록 담가서 레진을 운송을 해줘요. 그 다음에 레진 운송을 해주는데 이때 레진액이 레진 분말을 완전히 침투에 들어갈 수 있도록 30분에서 60분 동안 물에 담갔다가 운송을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레진액이 증발해서 입체상의 강도가 저하되고 반대로 너무 빨리 연상하면 입체상의 강도가 약해진대요. 그리고 이제 레진상의 색조를 부여를 하는 방법인데 혼자의 치은색과 조화롭게 입체상의 색조를 회복시켜 스니치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해요. 그래서 측면과 현면의 특정 부위에 개성적인 색조를 부여해서 스니치상을 제작할 때는 주위 조직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위치에 자연스러운 생명력이 느껴지는 색조의 레진을 선택하여 추가하고 입체상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을 부여를 해주는 그게 참 약간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글씨가 가려서 안 나오네요.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모세 혈관을 모방하기 위해 레드 필버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면 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실 이게 모세 혈관을 모방하기 위해서 레드 필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치 전용 색조 세트의 색은 주로 표백된 분홍, 밝은 분홍, 옅은 분홍, 자주 갈색이 5종류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종류 이 검정색이 거의 검정색인데 그냥 갈색, 이게 자주색, 이게 옅은 분홍, 이게 밝은 분홍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5종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말을 적절히 혼합하여 다양한 색깔을 가는 위치 전용 세상의 표본.
이걸 구간에 이렇게 넣어봐가지고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뭐 그런 거 보고 보는 거겠죠? 그리고 속보로 1단계 메모를 한 후 왁스를 제거하고 빌리제를 도포를 해요. 응? 이전에 한 가지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요. 먼저 속보를,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분리제를 도포한 다음에 색조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를 해요. 그 다음에 레진 분말 위에 레진액을 분사해서 분말을 적셔요. 그러면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면과 현면에도 찐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색한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속보 1단계 메모를 한 후에서 왁스를 제거를 해주고 레진 분리제를 도포를 해요. 그 다음에 레진 분말을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분사를 해요. 우선 이게 분말이죠. 분말을 여기 이치상이 들어갈 부분에 이렇게 분사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레진액을 이렇게 분사를 하면 둘이 중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지상을 넣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색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분사법으로 치아 주위에 색조 레진과 레진액을 골고루 분사를 하고 현면과 현면으로 치운 색조에 따라 분사하여 착색하게 한다. 이때 색조는 점진적으로 변하게 한다. 이게 그러니까 레진을 전입할 때 똑같은 색으로 하나로 통째로 다 할 수 있지만 심리 초일지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지를 색깔이 점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한 색깔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방법을 쓰는 건데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공기가압 레진 온성건기에 색조 처리한 함을 넣고 15에서 20분간 중합을 시킨 다음에 색조 레진에 레진액을 도포하고 병상에 이치상을 전입하고 통법에 따라 위치를 온성을 시켜요. 이렇게 색조 형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분사법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레진을 통째로 전입을 해서 그 다음에 온성을 시킨다는 그런 말이죠. 해주고 색조한 위치를 연마하여 완성을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레진 주입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메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레진 주입을 하고 온성을 시키면 이제 연마만 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렇게 운동치 배열할 때만 해도 언제쯤 내가 완성된 청기치를 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열을 했는데 메모를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전입까지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고 메모리 성공적으로 돼서 레진 전입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레진 전입도 완성해서 엄마한테 자랑할 수 있는 청치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레진 전입에 대한 10주차 선행학습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